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주택시장이 과열되어 시세가 폭등함에 따라 정부는 많은 규제를 내놓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가 중과세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기도 어렵고 보유하기도 어렵게 됨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를 통해 돌팔구를 마련하는 현상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증여는 전통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자손에게 원활한 재산 이전을 사전에 도모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어 왔고, 상속은 10억 원 이하의 경우 공제 부분이 크므로 잘해야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크게 고민이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는 이제까지 증여나 상속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에 그 부동산 시세의 급등으로 특히 이 주택 가격이 수년 전에 비해 엄청 상승함에 따라 상속과 증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으며 부자 아빠가 되겠다는 꿈이 있는 우리에게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라빠의 주택 관련 세금 공부하기 19번째 시간에는 주택과 관련된 증여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생전에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저히 가격 차이가 나게 이전을 해도 증여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럴 때 수증자, 다시 말해 증여를 받는 자에게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증여가 부모와 자식 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자식에게 증여를 하고 난 후 증여세도 부모가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신 내준 금액도 증여가 되므로 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증여에 대해서는 유의할 점이 많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일단 증여에서는 과세 표준이 중요합니다. 과세 표준은 증여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며 과세 표준이 50만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계산하는 산식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빼고 증여재산 가산액을 더해서 증여재산 공제를 빼게 됩니다. 이 산식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이해를 해야 과세표준을 제대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증여재산가액, 즉 증여금액이 얼마냐입니다. 현실에서 주택의 매매는 양도가액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 가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 기준일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단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만으로 시가를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해당 주택과 면적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에 대해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도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데 이를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보면 평가 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평가 대상 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 평가 대상 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 등입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대상 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 해당됩니다. 또한 그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 기준일 전 2년에서 법정 결정 기한인 신고 기한부터 6개월까지 매매 등의 가액은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으로 주택의 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즉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과 같은 개별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고지하는 표준주택가격 또는 시군구청장이 고지하는 개별주택 가격에 의하고 아파트와 연료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과 같은 그러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지하는 공동주택 가격에 의합니다. 이론적으로도 내용이 어렵지만 그 외에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로 특수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등 개별적으로도 복잡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 및 증여재산을 스스로 평가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조회 발급, 세금 신고 납부,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 순으로 들어가면 파악해 볼 수 있으니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이 채무 부담액입니다. 주택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것을 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이때 해당 채무 부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예로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이 있는 주택을 증여한 경우가 있는데 채무액은 증여에서 빠지는 대신에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증여세에서 채무액의 비율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면 양도가액은 주택평가액 곱하기 채무액 나누기 증여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 등에 곱하기 채무액 나누기 증여가액으로 하게 되며 이렇게 산출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이용하여 양도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된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에서 다시 공제액을 빼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에서는 채무 부담액만큼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해서 증여자가 세금을 내고 수증자는 세금을 안 내게 되며 또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모두 누진과세이므로 금액이 쪼개짐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편법 증여로 사실 많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한 것만으로는 인정을 안 해주고 수증자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등의 실제 부담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부담부 증여는 국세청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증빙계약서 등으로 채무의 객관적 인정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슈퍼컴퓨터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만만한 동네가 아니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속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려할 것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주택수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주택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것은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제도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일정액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증자가 증여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에 10년 동안의 금액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받게 해주는 조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 공제 금액은 한도가 있는데 배우자는 6억 원,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단 이것은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되며 비거주자에게는 그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가족관계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금액이 가장 큰 배우자의 경우에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만 해당되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 인정을 하는데 계모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직계존비속 공제가 적용 안됩니다.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타 친족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즉 아들, 딸에게는 10년 동안에 5천만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으나 며느리는 1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은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식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빼기 누진공제액인데 과세표준은 앞에서 공부했고 나머지는 세율인데 보여드리는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최고 세율은 그 50%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세액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전에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이후 세액공제도 잘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증여세의 잦은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 공제, 외국 납부세액 공제, 신고세액 공제와 같은 세액 공제 및 감면 등을 차감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납부세액 공제라는 것은 증여가 1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증여에 대한 것을 볼 때는 통상 10년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가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그 가산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일 경우가 될 텐데 그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게 해주는 것 같지만 증여세율이 누진세율이다 보니 과거의 것까지 합치면 세액이 커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증여받은 주택이 외국에 소지하고 있어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 그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신고세액 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3%를 공제해 주는 것인데 신고서만 제출하면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증여세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포 주공아파트 22평 아파트를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를 했고 그 시세가 2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증여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과세 표준은 25억 원에서 성년에 대한 증여 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하면 2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산출세액은 24억 5천만 원 곱하기 세율 40%에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하면 8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자진 납부 신고를 했다고 하면 3%인 2,460만 원을 세액공제 받아서 최종 납부 세액은 7억 9,540만 원이 됩니다. 세금이 어마어마하지만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처럼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해당 증여세 산출금액의 30%를 할증하며 이를 세대 생략 할증 과세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들로 증여하고 다시 아들이 그 아들인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2번 내야 하는데, 아들을 건너뛰어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3회 내는 것으로 감해 주겠다는 국세청의 자상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손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진 신고하면 3%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못 받을 뿐더러 10에서 40%의 무과소 신고 가산세를 부담할 뿐 아니라 지연 가산세까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는 주택을 취득한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을 취득한 날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1년 7월 14일이라면 증여세 신고 기한은 2021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모든 세금의 납부의 경우에 적용되는 분할 납부와 연부 연납이 증여세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 연납을 신청하여 최대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신고에 의하여 납부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확정되게 됩니다. 과세관청은 주택을 증여받은 자의 신고에 의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내용의 탄루 및 오류가 있어서 조사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내용으로 결정하고 조사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 신고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고, 더불어 결정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수증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간혹 증여를 했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 증여를 취소하여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환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증여의 취소 문제가 아니고 재증여의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하면 과세가 제외되지만, 신고 기한이 경과하고 3개월 이내에, 즉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과세가 되고 반환 또는 재증여는 과세가 제외됩니다. 하지만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후, 즉 6개월이 넘어서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 모두 과세가 됩니다. 게다가 만일 금전 증여를 했다면 그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에 대해서 모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괜히 증여를 했다가 또 취소를 했다가 하면 증여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증여세의 과세 표준에 대한 개념을 잡고 그에 따른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사실 일반 서민이야 증여세를 고민할 것이 없었는데 작년에 아파트 가격을 비롯한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으로 인해 의외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한 자신이 부자가 되어서 증여를 하는 것을 상상해 보든지 아니면 실제 증여를 할 것이 있는 경우에 증여세 계산을 해야 하게 되든지 증여세를 계산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홈택스 사이트인 홈택스go.kr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모의계산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디 굿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시고 증여세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증여세의 두 번째 내용으로 특수과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업로딩할 때 바로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